저의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챌린지인데요. 평평하다, 평평해. 그런 챌린지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준다거나 인간의 생산성을 탈바꿈시킨다거나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이런 것들보다는 안녕하십니까. 무용한 인간론 저자 최준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용한 인간론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용한 인간론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기존에 우리가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생성형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계사들이 막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를 한 뉴스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꼭 회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또 세무사 등등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런 직업들, 그리고 누구나 되고 싶은 그 직업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 넘어서 피지컬 AI는 AI가 육체를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육체를 입은 AI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노동력, 기존에 생각해왔던 일자리, 직업, 모든 영역이 지금과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무용한 인간론이라고 책의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인간 무용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필요 없다, 쓸모 없다 라는 해석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용한 인간론은 이제 결국 무용해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라는 선언적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무용해졌다 라는 측면은 결국 생산성 측면에서 무용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제가 그 책의 서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바로 말의 사례입니다. 이 말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유용했던 존재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이죠. 그 유용했던 말들은 우리의 운송수단으로서 전쟁 물자로서 농사나 현업에 관련된 동력 차원에서 굉장히 각광받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자동차라는 게 나오면서 이 말의 지위는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용한 존재였고 지구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존재로 각광을 받았지만 사람들도 결국은 그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무용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패배주의로 우리 망했네, 우리 앞날은 캄캄하네, 이러한 시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비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연히 일이 없어지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저의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챌린지인데요. 평평하다, 평평해. 그런 챌린지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준다거나 인간의 생산성을 탈바꿈시킨다거나 인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또 한 단계 발전시켰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고 서로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아닐까 한편으로 생각하고요.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업무를 2시간 줄인대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생성형 AI를 잘 쓰게 된다면 주 5일 출근이지만 주 4일만 일을 해도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고 피지컬 AI가 나오고 생성형 AI가 더 발전한다면 적게 일해도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책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가 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제 일하지 않는 시간이 여가가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 왠지 여가 생활 같은 느낌이 될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핵심적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것을 어떻게 가이드해 줄 것인가가 첫 번째 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함께하는 산업입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산업의 핵심은 이명웅이라든지 되게 좋아하는 가수들을 막 응원을 합니다. 이명웅이 잘 되면 감사하다고 10만 원씩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무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불하고서 거기 가서 열광을 하면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그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돈을 그렇게 지불하고서도 그들을 쫓아다닐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역도 더 확장되고 각광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을 뺏는 산업입니다. 시간을 뺏는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중간중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나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그 사이를 메워주는 산업이 뭐냐? 영상, 게임 산업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넷플릭스 회장이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는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시간을 뺏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시간을 뭘 하고 즐길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시간을 뺏는 산업들이 그 틈을 메워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시간을 가이드해주는 산업, 또 함께하는 산업, 또 시간을 뺏는 산업, 이렇게 앞으로의 산업은 시간과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더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시기는 총 인류의 역사 중에 1% 남짓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시기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에 열흘치 과일을 쌓아놓고 고기를 쌓아놓고 병균들이 퍼지고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채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의 활동들은 노동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였는데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먼저 지배한 대상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말귀를 알아듣는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노예 제도가 인류에게서 사라집니다. 가축의 노동력이 더 컸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지배 계급이 먹는 것과 똑같이 노예 계급들도 먹지만 가축들은 사람이 먹지 않는 지푸라기를 먹습니다. 더 발전해서 기계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정말 그 육체적인 노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피상적인 존재, 그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 무용해졌죠. 그리고 컴퓨터가 나오고 인지 능력이 조금씩 대체되다가 지금 이제 AI와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노동과 인지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AI와 로봇에게 대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게 실현된 시점에 우리는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혀 사람들은 노동,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자세는 바로 무용해졌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인류보다 유용한 존재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의 영역은 과감하게 AI와 로봇에게 맡겨야죠.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들은 제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또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시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고요.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그 주어진 일은 AI와 로봇이 다 가져갈 것이다. 무용한 인간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용한 인간론이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